이 이미지를 딱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해석하려고 선택했던 전통은 단군 신화고요. 뭐 단군 신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뭐 100일을 버티면 사람이 되고, 근데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나오고 곰은 버텨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더 집중해 봤던 부분은 그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곰이 어떻게 어떤 일을 겪었길래 동굴 속에서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곰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사유를 해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안에서 일어났던 행위는 사유이고 그 동굴은 사유의 공간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이제 항상 뭐 주변에 사람들도 엄청 많고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이고, 또 항상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매체들 통해서 항상 어디에서나 연결돼 있고 혼자만의 공간이 부족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사유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에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의 공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 막 시끄럽고 계속 막 말을 걸어오고 하는 공간보다는 조금은 자기만을 위한,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있을 때 사유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의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개인만의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예를 들면 팔 하나가 어디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다른 공간에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뭐 발 하나만 어디 다른 데 넣었다고 해서 다른 공간에 있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머리를 어딘가에 딱 넣어서 뭔가 머리만, 아니 뭐 상체 부분만 이렇게 어디 다른 공간에 들어가 있다면 저희는 분명 다른 공간에 있다고 느끼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가장 간단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개인만의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상체 부분만 저렇게 그림처럼 가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 속에, 방금 말씀드렸던 공간 속에 상반신을 넣게 되면 저렇게 그 사람이 보는 뷰가 그 도시 풍경에서 그 도시 풍경이 점점 옅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개인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유하기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러한 공간은 이제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너무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죠. 항상 뭐 소음들도 예를 들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그 예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제공하려는 공간이 어떻게 그 자극들이나 정보들을 조금은 완충해 가지고 저희에게 들여보내줄 수 있는, 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싱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공간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매스를 일단 분절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에 의해서 위로 띄웠고, 그리고 파빌리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시청 광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뭐 키도 다 다를 수 있고, 체형들도 뭐 조금 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몸집이 조그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의 매스들의 크기나 그리고 높낮이 등을 조절을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는 파빌리온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그 심사위원분들한테 조그만 조각을 저기 테이블 위에 올려드렸는데, 그 네모난 조각은 초기에 만들었던 거고요. 그 길쭉하게 생긴 모양이 저희가 그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파빌리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단면도로 살펴보셔도 저 안에 매스 동그라미가 막 모여 있는 매스들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고개를 집어넣고, 그 안에서 색다른 뭔가 자기만의 공간이 제공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되게 됩니다. 시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일단 도넛 모양의 저거의 크기를 총 6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름이 각각 다른 도넛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왼쪽 밑에 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각각의 도넛들이 3개의 조각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 심사위원분들 손에 들려있는 그 길쭉한 모양들이 3개가 모여서 그게 접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도넛을 만들고, 그 도넛들끼리 접합이 돼가지고 총
최종 파빌리온 메스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말씀 안 드린 게, 그리고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폴리우레탄 TPU라고 Thermoplastic Polyurethane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접합 방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면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사각형 모양 같은 베개 같이 생긴 거는 초기에 저희가 미니 고데기로 마감을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그 길쭉하게 생긴 모양은 저희가 그 인두 납땜할 때 쓰는 인두로 선으로 지져가지고 접합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파빌리온은 뭐 푹신푹신할 것 같이 생겼고 일단, 그리고 뭐 안에 사람이 머리를 넣었을 때 바깥에 뭔가 시야가 아예 차단되거나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뭐 그런 공간이 아니라 조금은 빛이 들어오고 뭐 되게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머리를 넣고 있는 사람들이 시청 광장을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파빌리온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막 머리를 넣고 있네, 뭐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파빌리온을 좀 더 경험하고 싶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파빌리온이 경험적이고 그리고 참여적인 그런 파빌리온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팀장님과 저희 건축 공방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상호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들었고요. 그 PT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구나. 이게 뭔가 이데아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번 주제가 전통과 연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단군 신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조금은 더 연결성이 있게끔 조금 아마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통과 연결성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개인성을 강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가, 뭐 이런 좀 질문들이 좀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이렇게 전통과 어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인터랙티브하는 지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유를 하는 상태가 이제 지금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뭔가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그 풀어내려고 하는 내용보다 조금 경직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볼드하게, 좀 대담하게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저희도 몇 가지 그 연세대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봤는데, 막 되게 정말 열심히 막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스터디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기 물론 이제 저희가 제한된 파빌리온 안에 있긴 하지만 뭔가 이 프로젝트를 꼭 저 3m 안에서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뭔가 개인의 어떤 사유나 내가 어디에서 뭘 해도 상관이 없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아트 인스톨레이션 되게 많죠. 사실은 머리를 뭔가 쓰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뭐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인스톨레이션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런 어떤 작업들이 예를 들면 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느끼려고 할 때는 이게 꼭 다 서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뭔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사실 굉장히 그 처음에 PT 받았을 때는 맞게 이해를 하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PT를 들으니까 훨씬 더 명확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주제도 굉장히 너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오는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의 행위라든지 거기에서 경험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처음에 연세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저 튜브를 통해서 보게 하는 그 경험이 무엇인가라는 그냥 약간 이제 근본적 질문을 던질게요. 왜냐면은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과연 저 튜브를 하는 게 그냥 되게 형태가 멋있어서 아니면은 뭐 저 재료를 하면 좀 특이할 것 같아서 이런 건지 정말 저 튜브를 통해서 바라보는 저 도시의 모습들이 정말 특이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담아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지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인터넷에서 찾으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고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아트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펀하게 그냥 전혀 심오하지 않고 더 훨씬 더 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현상 아니면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자연적인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맞서서 하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그 안에서의 어떤 자기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공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좀 더 프레시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막 패션쇼에서 막 이런 데서도 막 굉장히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튜브 안에 들어가지만은 고글을 끼면서 또 완전 다른 세상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물론 저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연세대 학생들이 어프로치하고 있는 이 방향성과 지금 나와 있는 이 결과물하고 정말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것인가? 라는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흥미롭게 거기서 뭐 라이팅도 하고 뭐 저런 어떤 나중에 프로포션도 조금 바뀔 수 있고 형태도 좀 바뀔 수 있고 뭐 당연히 그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긴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이 정말 충분히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의 어떤 경험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한 발짝 뒤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좀 좋은 어떤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굉장히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소리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어떤 풍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시각적인 것은 하나의 오감 중에 하나일 테고 그 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경험들이 또 같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소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 튜브 형태 물론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텍스타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적인 어떤 그 재질이라든지 빛이 투과되는 어떤 반대쪽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시선을 완전 차단하는 건가 아니면은 아까 보니까 약간 반투명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또 튜브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공간에서 또 일어나는 또 원치 않는 어떤 시각적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예민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재밌어서 올려봤어요 그냥. 네, 아무튼 네.
저는 약간 그 어떤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이제 느끼려고 할 때 그 어떤 사유할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서 있고 잠깐 들어가는 이런 건데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뭔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 뭐 앉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스터디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체형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포즈가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3m, 3m 안에 있지만 뭐 사실은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파빌리온 있는 데 가서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센 컨셉인 것 같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는 내 동굴을 만들겠다. 내 나만의 동굴을 만들겠다. 이런 컨셉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작업들도 해오고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런 기세를 좀 몰아가지고 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컨셉들을 더 탄탄하게 하고 그것들이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깜짝 놀랄 수 있는 뭔가 한 번 더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저희가 연대를 작년에도 워하우스에서 튜터링을 했었었는데 너무 좋게 잘 나왔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물론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건 확신을 갖는데 박소영 얘기한 대로 정말 그 좀 저 안에서의 공간적 경험이 너무 하나로 이렇게 일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완전히 좀 크레이지하게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 저건 생각 못 해봤는데 약간 그런 지점을 저는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지점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틀이라는 게 물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우리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으로 나가는 약간 그게 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네, 좀 여태까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파빌리언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세대학교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